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는 의미로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 허가 기한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제한적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복 광고가 약 4주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오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841명, 사망자는 412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42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42명, 사망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1명,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는 의미로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6만 5천 발의 불꽃이 뉴욕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뉴요커와 미국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며 올해에는 즐겁고 안전한 관람이 기대된다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25분간 진행되고 맨하튼 미드타운 이스트리버 바지선 5곳에서 총 6만 5천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불꽃놀이 관람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관람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로어 맨하튼, FDR 진입로, 이스트 23, 34, 42가에서 관람이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퀸즈, 브루클린, 맨하튼의 워터프론트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경은 각 입구를 통제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는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튼 워터프론트 등의 별도의 관람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운전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어제 모바일 버전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찬성 6, 기권 1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 차량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모바일 버전의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면허 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타레저에 따르면 현재 총 11개 주에서 모바일 버전 운전면허증을 도입 또는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 도입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문이나 핀 번호 등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때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을 제시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지난주 뉴저지주 의회는 디지털 버전의 차량 등록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뉴저지주는 미시간과 테네시에 이어 디지털 차량 등록증을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 허가 기한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보충 서류 요청이나 기각 의향서 통보 없이도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정책도 철회됩니다. 어제 이민서비스국은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 허가 기한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 불합리한 이민 정책을 합리화하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영주권 대기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다른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노동 허가 신청은 2020-2021 회계연도에만 총 37만 건에 달했습니다. 또 보충 서류 요청과 기각 의향서 정책이 개선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충 서류 요청이나 기각 의향서 통보를 하지 않고도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철회한 겁니다. 이 밖에도 신속 처리 요청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제공됩니다. 신속 처리는 이민서비스국에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 허용되는 특별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비영리 기관의 경우는 비싼 급행료가 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신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시 제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의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명문화됐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각국 공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적지 않은 재외국민들이 물리적 거리, 투표 방법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하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복 광고가 약 4주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오릅니다. 한국의 궁궐을 배경으로 여러 나라 모델이 한복을 입은 30초 분량의 광고가 1000회가량 선보이게 됩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어제부터 앞으로 4주간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복 광고 1000회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가 디자인한 현대적인 한복을 대한민국 대표 궁궐을 배경으로 여러 나라의 모델들과 촬영한 30초 분량의 광고입니다. 광고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펼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고 가로 45m, 세로 20m 초대형 전광판에 띄어집니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욕 광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국 런던과 오세아니아 시드니, 태국 방콕,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등에서도 한복을 비롯해 한글과 한식, 한옥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새로운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대서양 헌장은 1941년 대서양 헌장을 본뜬 것으로 8개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서양 헌장이 80년 전 수립된 약속과 포부를 바탕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과 낡은 도전으로부터 그 가치들을 지키겠다는 지속적인 공헌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헌에는 민주주의 수호와 집단 안보의 중요성 재확인, 공정하고 개방적인 세계무역 시스템 보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제적 협력을 중시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협력으로 복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겁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기후변동이나 팬데믹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영미 양국이 국제연합 및 국제적인 파트너와 제휴할 것이라는 점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강화를 언급하고 민주주의의 옹호, 법의 지배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기후, 생물 다양성 보호의 필요성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6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62%는 미국의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6,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8%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반면 미국이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지난해 조사 때 63%에서 36%로 크게 줄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출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는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나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한국이 77%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라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74%, 일본 71%, 프랑스 65%, 영국 64% 순이었습니다. 또 75%의 응답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의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77%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췄고 강력한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8개월 동안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회계연도 적자 규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무부는 2021 회계연도 들어 5월까지의 재정 적자가 2조 6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 동안 연방 세입이 늘었지만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코로나19 구제 법안 영향으로 지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다만 5월 한 달간 적자는 3분의 1 수준인 1,3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입은 4,637억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았고 지출은 5,957억 달러로 2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올 회계연도 종료까지는 넉 달이 남은 가운데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회계연도 기록인 3조 1,30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시행에 들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이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 8천억 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전문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했죠.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FDA 자문위원 3명이 사임했습니다. FDA의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에 반발해 FDA 자문위원이자 저명한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에런 캐셀하임이 사임했습니다. 신약 승인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써 3명의 자문위원이 사임한 겁니다. 앞서 FDA는 미국 바이오젠,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제품명 에듀헬룸을 승인하고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한다고 알츠하이머가 치료되는지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약의 임상적 효능에서도 3상 2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캐셀하임 교수가 속했던 FDA 외부 그룹인 말초 중추신경계 약물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FDA에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공인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권고사항은 FDA가 수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에듀헬룸 승인은 예외였습니다. 캐셀하임 교수는 에듀헬룸 승인을 두고 최국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승인 결정이고 대실패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FDA의 에듀헬룸 승인은 가속 승인 형태라 추가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 가능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한인 동포회관이 어제 저녁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21회 갈라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사전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KCC 갈라에서 남경문 부관장은 지난 21년간 KCC를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더 성장하는 KCC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설립과 도약의 단계를 넘어 안정적 배경과 각 커뮤니티의 소통을 이끌어가는
KCC가 되고 젊은 코리안 백그라운드를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앤디 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Having seats at the table and voices in the room are critical for being able to have that kind of leadership. And I'll tell you that my voice in Congress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moving this forward for our country. That is progress. Is it going to solve all the problems that we face? No. It's got a long road ahead, bu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building up together. 쿠바 한인 이민자의 삶을 그린 영화 헤로니모를 연출한 영화감독 조셉 전은 미주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현재 제작 중인 영화 초즌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의 K-팝 그룹 트리거와 에이썸디, 라미서, 월드뮤직 앙상블 등의 공연으로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국적 이탈 신고와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신고에 대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한 연장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인 국적 이탈 신고 대상자로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은 완료했지만 6월 30일까지 방문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과 오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신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달 27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실종됐던 80세 한인 남성이 실종 2주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윌로우브룩 공원에서 실종된 박 씨의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주간 수색견, 보트 등을 동원해 수색을 펼쳐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어제 공원의 깊은 숲속에서 박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박 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범죄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 5일 처음으로 미국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한 크루즈선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에서 탑승객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방을 함께 썼던 이들 2사람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무증상 상태로 현재 격리 상태에서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의 승무원과 승객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로 CDC의 코로나19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어제 13명의 각 지역 한인회 전 현직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의장에 이 에스더 전 퀸즈 한인회장을, 수석 부의장에는 류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이 에스더 의장은 각 지역의 한인회 회장들과 연결돼 한인사회에 더 많이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오전과 밤 한때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